집이 푼두스 쪽에 연결이 있습니다. 네, 푼두스로 옮겨주면 보니까 약간 시스틱한 그런 포션이 있고 septum이 있습니다. septum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합니다. 그렇지만 메스라기보다는 내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내강을 일부러 보입니다. 여기는 조금 약간 아티팩트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메스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트랜스퍼스 스캔에서는 그래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롱스튜디오 스캔에서는 거의 이제 캐비티로 보이시고 연결이 되고 제품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고 이제 리니어 블록을 확대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캐비티, GB의 캐비티. 그래서 답은 프리게안 GB입니다. 그래서 GB의 노멀 베리언트인데 푼두스 쪽에 이제 septum에서 이런 개실같이 모양을 보이게 되는 프리게아인의 모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 담납 결석이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레프트 프레크 쪽을 롱튜렌 스캔으로 레프트 키드니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외과 복합체 내에 이제 시스틱한 리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블로어를 띄워보니까 이제 베스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열심히 자세히 보면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는 하이드로네 브로시스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트랜스퍼스 스캔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스틱한 리전들이 각각 여러 개 떨어져 있고 중심의 복합체 내에 멀티플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스틱들이 중심의 복합체 내에 보이는 경우 정답은 파라펠빅 시스템입니다. 이건 일본에서는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데 리날 사이러스에 있는 시스트를 파라펠빅이라고 그 페리펠빅이라고 나누는데 파라는 이제 주위 파랭큐마에 있는 시스트가 안쪽으로 이제 프로트루드 되는 경우이고 싱글인 경우가 많고 페리펠빅은 림파틱 오리진으로 리날 사이너스 자체 내에서 생기는 것이고 바이라테럴하고 멀티플하게 생긴 경우가 많은 이 페리펠빅 시스트인데 거의 같이 파라펠빅 시스트로 통일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3번 문제는 좀 비슷한 소개인데 플럼 포지션에서 라이트 키드니를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심외과 복합체 내에 보이는 시스틱 리전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연결되어 있고 유레터에 어퍼 유레터에 여기 스톤이 보이고 트윙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별 파라펠빅 시스트와 간별해야 될 질환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심해지면 클로버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진단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는 이런 이제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혹시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리전이 있는지를 관찰해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잡으면 이렇게 또 클로버처럼 보였습니다. 어퍼 유레터가 늘어나 있고 끝에 스톤이 보이고 트윙클 라이트 밑에가 보입니다. 정답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문제가 지난번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문제를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세 번째 출제했습니다. 4번, 5번은
해설은 이재종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정례 발표를 다 했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쉽게 아시시고 이제 먼저는 사실은 여자분인데 2주 동안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치료하다가 안 돼서 제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왔을 때 벌써 상당히 있었고 예, 그래서 빌드림이 상당히 많이 높죠. 그래서 심화부행 스캔을 먼저 딱 했는데 되자마자 이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내가 마킹을 다 해드렸는데 예, 행 스캔을 보시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요게 아orta SMA 스플레인 베인인데 SMA인데 위에 뭐가 길잖아요. 이게 아주 톨출산 게 보이는데 예, 저게 모르게 저렇게 볼 수 있는 게 혈관 아니고 피닥트 톨출석이 아주 불균차 늘어난 피닥트가 보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레프트 쪽에 있는 그 인트라까지 바닥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보시면은 이 우리가 이제 IHD 이렇게 하일라 에리아에 많이 엎스러져 있으면은 이 떨어진 IHD가 이렇게 서로 교통이 안 되는데 요건 교통이 되는 걸 내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놨고 이제 보시면은 라이트 쪽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 칼라 떼놓고 GB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슬러지 보이고 엎스러져 있는 부위가 이렇게 일단 위쪽은 아니란 소리죠. 이렇게 저보다 GB보다 아래쪽에서 막혔으니까 GB가 커졌을 거예요. 스트라이프트 발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 내려오니까 예, 이쪽에 뭐 메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리시는 저있고 메스가 보이고 예, 덕트는 안에까지 침묘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핑크라스 캔서인데 예, 젊은 여자분이고 예, 이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점수적에서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예. 아까 보인 대로 체간의 실제 확정도 있고 좌측 간의 단간의 확장이 있지만은 요거는 제가 문제를 내주니까 그리고 옵스트럭션이 있을 때 존디스가 있을 때 어떤 소견이 보이면 어느 부위에 막혔을까를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올로 보고 맞고요. 이 CT 사진이고 EUS 사진입니다. 이 MR 사진이고. 빈키데스 캔서는 보통 덕털 아데노카르시노마가 제일 많고 보통 저액거로 보이는 게 많죠. 그리고 헤드 쪽에 대부분 많이 생깁니다. 이제 막힌 부위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존디스 오래 막힌 존디스 생기는데 자 이제 간내 단간만 확장이 있느냐, 간내 단간이 확장이 같이 있느냐, 획체가 확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막힌 부위를 알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일라 캔서 클래스 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내 단간 특히 레프트 쪽에 있는 간내 단간만 확장되어 있고 그렇지만 GB는 괜찮고 CBD도 괜찮고 확장된 단간의 연결이 끊기가 있고 반면에 지금같이 엑스트라이퍼티 바닥 쪽에 막히가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시트 쪽에 있는 GB도 커져가 있고 엔트라이퍼티 바닥도 커져가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바스큘라는 튜머고 두 번째 케이스는 급성 위점막 빈면이죠. AGML인데 만약 급성 복통으로 오셨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환자분 기한도 좀 커져 있고 치매 디압도 했어요. 혹시나 판크레타이스 있으면 총파를 했으면 사실은 했는데 보니까 물맥이 이전에 보니까 이게 스토마골이 상당히 있고 늘어져 있으면 이건 이제 루멘 안에 가스고요. 그래서 물을 먹이니까 이렇게 월 내어 보이는데 제일 안에 하얀 선 보이고 그 중간에 새까만 선 하나 보이고 그다음 크게 새까만 선 보이고 그 뒤에 약간 새까만 선 보이고 뒤에 하얀 선 보이고 이렇게 오총으로 체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새까만 선이 되게 많이 넓어져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안쪽에 여기 아주 하얀 선이 여기에 있는 레이어는 뮤코자고 그 중간에 새까만 선이 머스큘러스 무코자고 뒤에 넓어진 두꺼워진 게 서브 무코자입니다. 원래 서브 무코자가 이렇게 고액으로 보이지만은
염증이 생기면 이제 플루이드가 차고 이러면은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 걸 보이 상당히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제 걸에 보이는 게 서부 표정입니다. 뒤 여기가 머슬 프로포고 여기 세로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서부 무코자가 되겠고요. 뒤에 머슬 내야 되겠고 세로자가 되겠습니다. 비는 서부 무코자. 진단은 아큐트 가스릭 무코자를 리전입니다. 내시경해서 헤머레이크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 이 급성 위점막 변면은 알코올은 약물 스트레스 등에서 위점막에 출혈에 이런 대항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초음파 소견에 보시면은 미백이 청구자가 이렇게 원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서부 무코자 그러니까 물을 안 먹이면은 제일 잘 보이는 게 서부 무코자입니다. 그러니까 멋을 내야 하고 그래서 위점막 변면은 이 서부 무코자가 청구자가 이렇게 비유되는데 에코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스토마 캔서가 되면 원래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전체 많이 두꺼워지고 가로스키르스 사이퍼스 스토마 캔서는 위백 비유가 있는데 제2층 머슬에서 무코자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감별할 도움을 주겠습니다. 림포마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요거는 이제 위점막 빅민하고 이제 스토마 캔서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는 아큐트 같은 것이 리전이고 이건 스토마 캔서인데 내강하고 뭘 구분이 잘 안 되죠. 이상. 제 케이스는 그 사진이 좀 저명해서 보시겠습니다. 39세 여자분 이틀간의 저하복부 통증이 있어 방어근을 놓쳤고 누도 근육 부위에 아픔이 좀 저명하고 핀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 초음파를 해서 이렇게 루틴으로 좀 찍고요. 저하복부 쪽에 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소아스 머슬 이쪽에 이렇게 고액포에 오바라운 나눠형의 이런 종류의 형성이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텐덴스로 심하게 보였습니다. 정지 영상 보시면 그 나눠형의 이런 에코에 따른 이런 메스 리전이 관찰되고 장하고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만 장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 소아스 머슬이 보이고 고액포의 종괴가 보이고 여기 보이는 게 시그모이드 콜럼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럼 바로 옆에 이렇게 인접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이제 복막 수염, 이번 복막 수염입니다. 그 복막 수염은 이제 좌복부하고 복막 수염이 이제 장에 붙어 있는 그 팻필 프로젝션한 그런 팻티슈입니다. 여기 이제 스템에 블러드 베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시그모이드 크론하고 시쿰에 있습니다. 시쿰에 생기게 되면 벤디사이티스하고 DDX도 기다려 있고요. 주로 이제 생긴 원인은 그 페디클이 털전되면서 이스케미아가 발생하면서 그쪽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게 되고 비만인 환자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는 분들한테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로컬라이즈된 페인이 좀 특징적이고 그 주위로 이제 방사통 같은 그런 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1, 2cm인데 한 5cm까지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은 오가라고 눌렀을 때 이제 컴프레션 되지 않고 앉는 고액고 모습이고요. 내부에 이제 이스케미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바스큘라리티는 관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주위에 좀 하이퍼에코 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장을 오히려 누르는 그런 매스 이펙트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이버티클라이티스나 이런 데서 보이는 끈적한 바울월의 티크닝 같은 거는 관찰되지 않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좌복부, 넘어복부 쪽에 되게 핀포인트한 그런 통증이 있으면은 한번 관찰해 보시면 도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멘탈 이상하고 본멘탈 이상 그 동영상에 보면 여기 장하고 인접해 있어요. 장이 붙어 있어요.
생각할 때 장에 인접을 안 한다고 떨어져 붙어 있겠네요. 바로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하고 여기 붙어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장 앞에서 시몬콜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위죠.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위에서 누르는 시몬콜은 누르는 그런 장관의 인접해 있대 장관하고 개통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네.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해서 봤으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아니, 기름을 동시에 밑에서 좀 서서 가서 그 다음 케이스는 저는 45세 남자고 열은 없었습니다. 이틀간의 저하고 통증 주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쭉 관찰을 하였고 이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비슷한 부위에 시그모이드 콜론 소아스 머슬 이쪽으로 올라가는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콜론 올 티크닝이 이렇게 점형하지는 않은데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주위로 이쪽에 장 주위로 인접해 있는 고에코에 좀 패드 인필트레이션, 벤디사이티스 같은 데서 보이는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그 중간에 내부 고에코 변변 후방 음영을 가지는 이런 프로트루딩에 대한 리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또 압통을 잘 포집하였고요. 이게 장관하고 이렇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모이드 콜론에 생긴 인접한 장의 장관벽 기후도 관찰되고 있고 장관벽 뚫어지는 리전에 내부 고액도 보면 후방으로 관찰되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고액도의 패드 인필트레이션 미신경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실염으로 생각하고 이제 안티 쓰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하고 이제 좋아졌나 추적 검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였던 저명한 그 방울 테크닉 관찰되지 않고 어제 패드 인필트레이션 완전히 아직까지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아까 고에코의 프로드레든 에스리선으로 보였던 그런 개실 병변은 사이즈가 일단 좀 줄고 있어서 보존 중인 것으로 일단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관찰을 했는데 그 다이버티큘럼 외에도 이렇게 작은 다이버티큘럼이 몇 개 더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노멀한 다이버티큘럼도 소노상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비교적 찾기 쉽고 그러니까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버티큘럼은 이제 콜로닉 루멘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허니에이션 되어서 프로트루딩된 그런 병변이고요. 이게 이제 그 메센트릭 아테리가 이렇게 퍼포레이팅 베슬이 이렇게 장관 무코자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이 부분이 위크 포인트가 돼서 이쪽으로 해서 장관벽이 프로트루딩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테 메센트릭 에어리어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루 다이버티큘럼과 폴스 다이버티큘럼이 있는데 트루 다이버티큘럼은 이제 머슬층까지 같이 바깥쪽으로 프로트루딩되는 그런 것이고 주로 라이트 그런에 생기는 것이고 선천적으로 오는 것이고 폴스 다이버티큘럼은 이제 미코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프로트루딩되고 주로 레프트에 생기고 이런 경우는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퍼포레이션 같은 합병증도 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생기는 것은 주로 트루다이버티큘럼과 동양에 생기고 분리에 생기고 소리터리나 내기 좀 있고 브리딩이 좀 변한다고 알려졌고 레프트는 너슬이 안 빠져나와 있는 슈도 다이버티큘럼과 서양이고 후천적으로 생기고 멀티플한 경우가 많고 합병적으로 퍼포레이션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초음파 소견은 내부에 밴디폴리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방 어쿠스틱 섀도우를 공간하는 고액 조형선으로 보이고 주위에 이제 비무된 포장으로 전이되고 보이고 주위에 염증성 패드 인필트레이션 소견이 보입니다. 이런 소견이 이제 브라이트 이어가지고 보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해 있는 장관 벽의 비율과 같이 관찰되고 블러를 띄워보면 이 비후된 벽 주위로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펜딕스 위치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이게 건드리는 게 뭐 펜딕스는 타겟 사이고 트레이서블 타겟 사이인데 이것은 짧은 프로트리딩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서블 하지 않는 타겟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국부 생길 경우에는 노멀 어펜딕스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 케이스는 보시면 라이트 키드니의 어퍼 쪽에 좀 약간 트라이앵귤러한 하이퍼에코익한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뭐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트리딩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파라펠비시스트 같은데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사실은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이 저희가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AML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몰 사이즈 RCC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트 시스트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뭐 헤모리지나 피가 보이거나 그럼에도 볼 수도 있어서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삼각형 모양하고 레날 사이너스 패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톡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 콩팥 자체에서 그 실제로 14개의 로블들이 태생기 때 이게 뭉쳐지면서 퓨전되면서 되는데 그 퓨전이 안 돼서 디펙트가 남아 있으면서 이런 팻이 이쪽으로 바깥으로 이게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처럼 이 팻이 눌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해서 그래서 파렌카이멀 디펙트가 있는 그걸 보면 요 위치는 특징적인 위치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퍼 쪽에 요 위치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레날 사이너스 패드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있으면 예전에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그때 이번에 발표하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책에만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케이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하이퍼에코익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안주마요 라이포마는 뭐 대표적이고 그렇고 근데 그거는 모양이 조금 뭐 트라이앵귤러 하는 것보다는 좀 일레귤러한 마진이고 모양이 동그랄 수도 있는데 마진 자체는 부정확하고 RCC 같은 경우에서 스몰 사이즈는 좀 동그랗게 그러니까 라운드한 볼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고요. 레날 파이가면 스톤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뭐 저 위치는 아니겠지만 위치는 뭐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레날 파이가면 중심에 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뭐 컴플리케이시스트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텍스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텍스트 그림과 똑같더라고요. 이 삼각형 모양이. 요 같은 경우에서는 돌려서 이게 교통돼 있는 걸 이렇게 찾았다. 그래서 사지탈 뷰에 쓰였는데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지탈 뷰하고 약간 틸팅만 해서 실제로 연결돼 있는 걸 확인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요렇게 보이면 이게 정신을 파렌카면 디펙트라고 해서 노멀 베어런트. 우리가 키드니를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 다른 장기에 비해서 노멀 베어런트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드로메드 펌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많은데 이것도 좀 대표적인 거라서 사실 라이트 쪽에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레날 사이너스 팩과 연결돼 있으면 전체는 파렌카면 디펙트다. 굳이 그 때문에 하이퍼에코익한데 스몰 RCC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감별해야 되는 건 뭐 리날 스카, 뭐 AML 이런 것들 리날 사이너스 팩과 익스텐션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라이포마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요거 그거보다는 그 삼각형 모양보다는 조금 동그랗다든지 좀 사각형 모양에 가깝고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RCC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 스몰 사이즈 이건 좀 큰데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 경우가 3cm 이하에서는 좀 많다고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할로라든지 이렇게 보이면 RCC에 조금 더 페이버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엑스파이팅하고 모양 자체를 잘 유지하면 RCC에 조금 더 페이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이소에코익하든지 하이퍼에코익한 경우가 많고 아이소에코익한 게 84%라고 얘기하고 하이퍼에코익 10%, 하이퍼는 4%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RCC 같은 경우에서는 에코제니시티가 높을 수 있으면 그때는 진짜 헷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상황을 잘 보시고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날 파렌카면 스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보세요, 그 섀도잉이 보이겠죠. 그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이 스테고혼 스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쪽은 섀도우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컴플리기트 레날 시스트 같은 경우는 시스트 안에서 이런 헤모리지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쪽에 뭐 해만주면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에코제니스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 시스틱 비전에 에코가 보이면 컴플렉스 레날 시스트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48세대 남자 환자인데 자기가 그냥 속이 쓰리다고 해서 그냥 초음파하고 내시하기로 했는데 초음파를 하면서 그 간
사진을 보니까 이게 콩팥인데 이게 이 사진을 다 못 담았습니다. 커가지고 워낙 커서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시스트죠. 그러니까 시스트고 멀티 세테이션 되고 약간 보면 솔리드 알리전 지금 빨리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약간 솔리드 알리전도 있고 바스쿨라이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시피케이션도 좀 있고 어쨌든 멀티 세테이션 돼 있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사실은 보기를 보스니아 클래스 4, 3 중에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수술하고 RCC로 진단됐거든요. 그 시스틱 RCC였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보시면 이게 이 밑에 요게 남아 있는 게 정상 파행캄이고 요 위에 있는 게 다 혹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는 초기 RCC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초기 RCC가 그레이드 1을 얘기하는 건지 뭐 그 오진 않았는데 환자가 와서 얘기하기는 초기 신장암이었다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제가 만져보니까 이게 딱딱하더라고요. 배를 만져보니까 이게 간인가 이게 만져지는 이 시스틱 리전인데 실제로 이게 솔리드한 리전이 보이면 저희가 보스니아 클래스 물론 뭐 이 사진 보고 CT 안 찍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실제로 이 같은 경우는 보스니아 클래스 4 정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지션 셀 카시노마도 의심해 볼 수 있고 하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시스테가 리전이 많고 그 트랜지션 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서는 그 레날 펠비스 그 중심부에 하이퍼에코익한 게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보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시스틱한 양상이 강하고 요 안에 솔리드 포션이 있으면서 요게 RCC로 진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RCC고요. CT 찍었고 뭐 프리에 보시면 가시피케이션 이렇게 있고 약간 솔리드한 리전도 인핸스 좀 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가지고 근데 CT에서 판독은 그냥 이렇게 나왔더니 보스니아 클래스 4 그 뭐 그냥 RCC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수술을 하니까 RCC 근데 실제로 보스니아 클래스 4 정도면 거의 프랭클리 말리거너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요 정도 그게 그래서 뭐 그건 다 당연히 뭐 리파이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사진 다 안 나와서 이쪽에 근데 모양은 되게 험한데 실제로 얼리 RCC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레이드 1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고 뭐 이 보면 뭐 시큰하고 두껍고 그 다음에 솔리드 에어리아 이내싱 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시큰 월도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헤테로 뭐 시티 월도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뭐 보스니아 2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septum 정도 있고 약간 시스틱 리전 있으면 2, 뭐 2F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3 이상이 가면 이제 솔리드한 컴포넌트가 많은 것 같고 뭐 4 정도 그런 부위가 많아질수록 더 멀리 가는 시에 좀 더 페이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거는 뭐 사실은 초음파에서 보는 건 아닌데 시스틱 매스가 인핸싱 된 소프트한 티슈가 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키드니 초음파를 처음에 볼 때 이게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 갖고 온 내용인데 어쨌든 키드니를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는 노멀 베리언트가 많으니까 정말 이게 투인지 슈도인지 리전을 확인을 하고 그럼 투 리전이면 시스틱 리전인지 솔리드 리전인지 감별을 해야 되고 그럼 시스틱 리전이면 심플인지 컴플리케이티드 리전인지 그리고 보스니아 클래스에서 뭐 3, 4 이상인지 그럼 CT를 팔로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솔리드 리전이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RCC나 뭐 실제로 RCC나 AML 다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을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솔리드한 리전이면 무조건 멀리거넌트를 생각해라. 그 가시피케이션 있으면 또 말리거니시에 대한 뭐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체가 좀 다르더라고. 항상 그렇지는 또 않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뭐 심플 시스테야 뭐 보시면 아까 보기에 지금 나온 걸 다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죠. 뭐 심플 시스테야 보시면 뭐 septum도 없고 깨끗한 어네코익한 이런 리전이 보이면 심플 시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에코익한데 이게 지방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를 조금 감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비나인한 매정카메 디지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뭐 여성에서 좀 더 많고 뭐 크면 해모리지 일으킨다. 실제로 뭐 이런 호모지니어스 엔티널 에코가 보이고 뭐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할로가 안 보이는 게 조금 더 그 RCC랑 감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RCC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여성보다 더 훨씬 더 많고 일단은 고형 성분이고 혈관 성분이 많으면 무조건 신장암을 생각하고 룰아웃해서 다른 질환을 아니라고 확인하고 다른 질환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스캔 포인트는 뭐 특별한 건 칼로하고 뭐 저희는 그 뭐 컨트라스트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솔리드한 리전이 보이면 시스틱한 그 컴포넌트 솔리드한 리전을 보이면 반드시 CT나 버드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C와 AML을 보시면
RC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종량 자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운드한 형태가 많고 AML 같은 경우에는 로뷸레이트한 그런 모양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가 보이면 RCC 좀 더 페이버하다고 되어 있고 내부 정상에 불균일하고 난동성 변화 석회가 있으면 조금 더 RCC가 아까 그 환자처럼 이 석회도 다 있고 뭐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그리고 뭐 파라 네오플라스틱 신문 같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보이면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트랜지션들도 사실은 그 레나 사이너스 그쪽에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일 수 있는데 뭐 사실 그건 아까 보셨다시피 보시면 조금 시스템과 리전이 많아서 그 레나스 좀 가시노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시스틱 RCC라 이런 표현을 시스템 RCC라는 근데 얘기는 그게 궁금한 게 예. 원래 이건 RCC 칸이 원래 시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미라 노즐이 있고 이러면 근데 시스틱 RCC 칸은 건 일반 그 시스틱 RCC RCC하고 칸입니다. 다른 예. 개념입니까? 그런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말이 맞죠. 그 이제 시스틱하기도 하는데 그게 두 가지거든요. 원래 이제 시스트가 있고 거기에 솔리드 포션에서 이제 거기에서 셰프톤 같은 데서 리날 셀시가 그로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엔 시스트 RCC 자체가 솔리드인데 그게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내가 일으킨 경우가 있고 그렇죠. 시스틱 용어는 쓰는 걸로. 예. 시스틱 원래 타입 일반 RCC 그냥 RCC하고 구분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컴포넌트 예, 예. 그런 쪽으로 위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RCC 얘기가 되니까 제가 시스템 판독하고 판독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영상학과 친구한테 보내니까 룰업 시스템 RCC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제가. 시스틱 타입 레날 셀시 그러니까 보스니악 포를 시스틱 RCC라고 예.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원래 RCC는 그래 원래 시스틱한 그런 컴포넌트보다는 원래 RCC는 솔리드 하지만 그런 건 일반하고 그건 비교해서 비교해서 그런 보스니아 포 정도는 그렇지. RCC라는 보스니악 포를 시스티가 포크랜드 공부하는 RCC 같고 하나가 궁금한 거야. 카시피에서 얘기하는데 원래 신장에 카시피 메스가 있으면 레날 TV 같은 게 있으면 카시피 메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레날 뭐라고요? 레날 TV 같은 거. 이날 TV도 칼시페이지 쓸 수 있죠. 라인 있죠. 튜머 이렇게 그렇죠, 있죠. 메스 안에 가시. 메스 안에 예. 그거는 이제 컬렉팅 시스템 시작되는 후에 보법이 있었을 때 이제 가시복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필라나 이쪽에서 생기는 거지 메스 생기는 게 아니고 TV. 근데 옛날 신장이 조금 메스 못했는데 카시피에이션이 있고 이런 얼굴에 TV 그렇게 약간 중요한 경우가 봤던 것 같은데 메스 자체가. 근데 이 가시피케이션이 저도 처음에는 정리하면서 이게 말리거는 시에 좀 페이버하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거라고 해서 또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TV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시피케이션 보면 조금 또 멀리건 시에 페이버는 한데 이게 데피냈다는 건 아니고 항상 여기서 얘기할 때는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서 이낸싱 되는 메스를 찾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 친구한테 그때 보니까 시스틱 RCC 그러니까 시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예. 시스트 내에 이제 그 솔리드 포션이나 아니면은 메스가 있을 때 키드니 메스가 있을 때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말이거는 시스템이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상학과 판도 보냈는데 당연히 RCC라고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그냥 보스니아 클래스 4만 딱 써가지고 그냥 보냈더라고요. 그거는 CT상으로 예, 보는 그 RCC인데 시스템 RCC인데 간혹은 아니고 있어요. 뭐 유리레노마나 뭐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4로 보이는데 바이옵시를 해봐야지 수술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주 드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최근에 중요한 그러고 이거가 이 서울에서 신장을 폐혈통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 작은 거는 그냥 그게 메스 좀 그런 것도 예, 사이즈 아까 그런 아까 AML 같은 경우에 그 RCC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이게 사이즈가 자꾸 땡그라면 AML하고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 TCC는 트랜지션 셀 카시노마는 잘 볼지 못했는데 특징이 이제 컬렉팅 시스템의 성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하이드로를 맞으면 눈에 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카릭스나 일부라도 이제 하이드로를 맞으면 눈에 띄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스템 메스로 보이는 게 아니고
교수 앞에서 이렇게 열띤 논쟁을 앞에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갔으면 바람이 김대진 쌤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간내 결절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고 이제 뭐 털로 나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고요. 이게 이제 서브코스탈을 조금 오른쪽 편으로 옮겨서 다이어프람 끝까지 보이는 뷰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면은 하이페레코에 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결절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기 아티팩트도 좀 보입니다. 링다운 아티팩트라 해야 되나? 코멘트리 아티팩트. 그래서 이거는 인터코스탈은 아니고 서브코스탈에서 이제 롱지투를 바꿔서 배 위쪽 끝까지 위로 올려서 이제 다이프람까지 보이게 하는 뷰로 롱지투를 찍었고요. 여기 지나자 조명하게 하나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쪽에 코멘테일이 없으면 그냥 단순 결절처럼 보인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쪽으로 다 멀티플란 타이머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CT를 찍었는데 CT에서 멀티플란 시스트 위즈트 보였고 그래서 하마토마라고 진단했습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이제 담관이 낭성 확장되고 섬선지로 둘러싸여가지고 여기 시스트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다이마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되겠고요. 물론 다발성 간내 소전이암, 미세 간농약 이렇게 몰피틀하게 생기는 작은 리전들은 다 감별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절 보려고 봤으면 저는 그냥 파렌카임이 헤테로지너스하고 중간중간 아티팩트들이 많다 이 정도 생각하고 CT를 찍어서 확인했던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CT상에서 MR 찍은 시스트리즌이 이렇게 잘 보게 되겠고 보면은 하이포에코익, 하이페레코익, 미스트 헤테로지너 시스트 위쪽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노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찾아보면 이런 아티팩트들이 코멘트 아티팩트들 제 케이스에서도 많이 있었던 환자분이고 그냥 단순 정주 화면에서는 이런 노들처럼 보이는 경우도 시스트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냈다가 잘렸던 문제인데요. 건강검진을 했고 이제 판크라스트 헤드하고 넥 부분, 넥에서 바디까지 잘 보여서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도를 조금 바꿔보니까 약간 변변이 좀 보여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는 뷰만 볼 게 아니라 각도를 조금씩 위아래 바꿔서 위쪽 끝부터 다리 쪽까지 좀 봐야 되고 트랜스버스 뷰에서 이제 롱지로 중앙 방향 바꾸거든요. 트랜스버스 뷰에서 보여서 롱지로 바꿔서 울시넷 프로세스에서 있는 시스트 리즌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케이스 소개 차원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문제였습니다. 스플린이 엄청 커져 있는 강경화로 생각되는 환자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정말 하이페레코의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간 실질이 헤테로지너스 하다 보니까 메스를 쓱 지나갔다가 이게 보여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포커스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리버시너시스 환자에서는 전반적으로 푸르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아이소에코이부터 하이포에코이까지 잘 찾아보자는 의미로 잠깐 소개했다. 근데 그 장경이 10점을 받았네요. 스프레너가 기준이 안 됐구나. 예, 좀 이렇게 요거 제가 길이를 좀 긴 거를 리버시너시스 맞아요? 예, 리버시너시스는 맞더라고요. 뭐 물론 CT에서는 뭐 리버 디즈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리고 요건데요. 이게 리버에서 이렇게 보이면 사실은 저 환자도 뭐 다음 주에 해만점화로 했지만은 강경화에 하이페레코익하고 경계가 명확하고 주변에 하이페레코익 림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CT상에서 잘 모르겠다 했던 환자분이고 이 환자 이 케이스도 보면은
간병이 없는 환자분인데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저에코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CT 찍으니까 헤만지오마 같은데 잘 모르겠다. CT가 항상 요 정도 크기 변화의 메스들은 항상 헤만지오마 같은데 비나인이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판독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판독이 안 나온 경우가 많아서 뭐 CT를 꼭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CT를 봐야 돼요. 저는 있는데 그냥 노말이라고 판단될 때 가는 예전에 다이버 예. 해만지오마도 가는 해만저도 그렇고 우리가 공막수 이런 것도 뭐 CT에서 가끔 놓치고 임상 의사가 환자분 의사 직접 한번 CT를 CT CD 가져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바깥쪽이 살짝 먹어주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게 CS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게 덕트라고 보기는 오늘 코미테이리 고려가 정말 그 가능성 많은데 페리페랄 파이덕트 디라테이션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네. 페리페랄 파이덕트 늘어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너무 외국인들라서 페리페랄 파이덕트라고 보기는 어렵나? 그 센트럴 부인 CS는 페리페럴계 페리페랄 그러니까 저희 센트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저는 CS는 페리페랄 페리페랄이에요. 페리페랄 저희 관으로 보면은 그런 그 관이 너무 산지하기는 한데 그 코미테이 좀 가긴 한데 그래도 그게 완전히 CS가 CS라 클래스면 페리페랄 발다트 따라서 이렇게 예.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리본 파이크 전체 다 반대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저거 혈관인 것 같은데. 혈관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마토마 자체가 그게 덕터 쓰는 혈관이 있거든요. 하마토든 바일닥트 저 포탈베인을 따라 가지고 예.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그다음에 첫 번째 9번에 첫 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질문을 많이 그 사진 좋아해요. 프리즈입니다. 프리즈. 조금 더 돌려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초심자를 라이브 하거나 또는 뭐 실습 약간 뒤로 돌려주십시오. 거기 이제 프리즈. 여기 행경막에 있고 리버가 있고 그 사이에 저에코 있고 그 밑에 또 저에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 저기 뭐냐 하는데 저거는 뭐 그거죠. 저 고에코는 고에코 거기 행경막이고 그 위에는 이제 리버의 캡슐이고 그 사이는 리버 캡슐하고 행경막 사이에 그 소프티슈고 그 뒤에는 리버브레이션 저 미러 이미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거 뭔가 싶어가 묻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행경막 리버 캡슐 그 사이 소프티슈고 그 뒤에 그거는 이제 미러 이미지 아티팩트고 그 뒤에 링다운 아티팩트 보이지 그거 링다운 아티팩트는 그 렁에 있는 그 에어 안에 에어 안에 플루이드가 있으면 거기 리버브레이션 대가 링다운 아티팩트 보이고 그 다음에 가끔 환자들 선생님들이 묻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 아주 날씬하고 펫이 없는 사람은 리버 에코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그 포탈베인 월 에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간질환이 있지 않느냐고 가끔 우리 병원에 검진센터 선생님이 보내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버가 에코가 젊은 사람이 아주 펫이 없는 날씬한 사람들은 포탈베인 월 에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포탈베인은 월 에코가 보이고 그 헤파틱 베인은 월 에코가 안 보인다 하는데 아니고 헤파틱 베인도 월 에코가 있거든요. 근데 초음파빔이 비스듬하게 때리면 헤파틱 베인도 월 에코가 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 가주신 분이 근데 저는 한 개만. 제가 문제됐던 게인데 제로서 처음